안녕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한국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시대의 새 지식인 가운데 두 번째 분으로서 이재현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후반기는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무력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무신정권 시대, 원나라의 무력 간섭기, 그리고 역성혁명파들의 무력에 의한 정권 타도와 새 왕조의 창립, 이 시기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말로 통하지 않는 무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들한테 보여준 새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기본은 직접 생산자들이 중요함을, 세상의 근본임을 일깨움으로써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이재현 선생은 호가 여공과 익제였습니다. 이재현은 17살에 경원시에서 급제를 하고 문과에서 장원을 합니다. 17살 청소년기에 벼슬길에 이미 올라서 이재현 선생은 70년 동안에 왕이 7번 바뀝니다. 충렬왕에서 공민왕까지 고려시대의 마지막 7 임금을 섬긴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선생은 기록이 많은 분인데요. 이 신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문화시중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국왕권왕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권왕대행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대에는 제가 본 기록상으로는 중국을 가장 넓게 여행한 분입니다. 영경도 다녀왔고 티베트까지 다녀왔어요. 티베트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원나라에서 고려왕을 티베트로 유배를 보냈기 때문에 유배길을 따라갔던 분이기도 하죠. 이재현은 17살 청소년기에 과거 급제했는데 과거에서 장원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재현 열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소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겁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고시에 패스했다는 얘기와 같은데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지만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고시에 패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경륜할 만한 마음끝을 갖췄거나 인품이 된다거나 사람이 됨됨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재현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 출세길이 보장됐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소기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덕을 더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고 원숙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몽골 침략기와 원간섭기에 살았는데요. 몽골은 27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로 왕조를 옮기고 피신해서 몽골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도망간 삼별초의 지도자 김통정이 죽음을 당한 1273년에 42년에 걸친 대몽항쟁이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별초가 붕괴되자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나와서 몽골과 강화저역을 맺습니다. 강화저역을 맺자 몽골은 고려의 왕이 될 태자는 반드시 몽골에 들어와서 몽골식 교육을 받고 몽골식 머리를 깎고 몽골식 복장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원나라에 항복한 인조의 아들인 충렬왕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몽골식 복장을 하고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고 고려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충렬왕 때 태어난 이재현은 충렬왕 때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7 임금이 바뀔 동안에 조정을 지킵니다. 충렬왕의 부인인 몽골인 제국공주는 불교를 너무 좋아해서 고려의 절에 가서 재물을 많이 낭비했는데 불공 드리러 가는데 수행원이 적게 따라왔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기 남편이 고려의 왕인데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충렬왕의 아들인 충선왕은 똑같이 충렬왕과 마찬가지로 원나라에 들어가서 몽골식의 교육을 받고 몽골식의 머리를 깎고 몽골식 복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태자 시절 몽골에 가 있을 때 그의 생모인 몽골 공주죠. 몽골 공주. 몽골의 창업주인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이 충렬왕의 아내였습니다. 충선왕의 생모죠. 생모가 죽으니까
이걸 조사해야 되겠다고 들어온 충선왕 왕잠은 자기의 생모인 몽골의 제국대장 공주가 후궁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충선왕의 후궁인 우비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처형시켜버립니다. 별다른 증거 없이 아버지가 총애하던 후궁을 죽인 것이죠. 아내와 총애하던 후궁을 동시에 잃어버린 충렬왕은 이 충격 때문인지 왕위를 아들한테 넘겨버리고 자신은 상왕이 됩니다. 상왕이 되었어도 충선왕은 고려 왕자리에 올랐지만 왕의 자리에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던 원나라 영경으로 또 갑니다. 원나라 영경에서 그의 사촌 형제들, 몽골 핏줄이기 때문에 몽골의 사촌 형제들이 차례대로 몽골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몽골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고려의 왕들은 몽골의 황제들과 차남매부 관계가 됩니다. 충선왕도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충선왕이 그때 카이산이라는 사촌 형제가 무종에 오르고 그의 동생이 인종에 오르기 때까지 머릿수 구실을 합니다. 지지를 해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원나라에 가면은 받는 대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려에 돌아오면 철화한 왕일 뿐이지만 원나라의 영경에 들어가면은 받는 대우가 다르죠. 왕족의 핏줄로 대접을 받는 거죠. 몽고의 쿠빌라이의 외손자입니다. 충선왕이 어릴 때 쿠빌라이를 만나기도 했었죠. 쿠빌라이가 물어봅니다. 이 손주는 외손주죠. 외손주는 고려의 좋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습니다. 쿠빌라이한테. 그런데 충선왕은 좋은 왕이 되기는커녕 젊은 이재현한테 모든 인생의 고뇌를 안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충선왕은 영경에 있을 때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려에서 귀국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왕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왕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충선왕은 고려에서 많은 물자를 갖다 쓰면서 영경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호의허식하면서 고려에는 쪽지를 보내서 전지정치라는 걸 했습니다. 쪽지를 보내서 고려를 통치하는 아주 최악의 왕이었죠. 고려로 귀국한 게 자꾸 늦어지니까 고려에서는 충선왕의 아들인 왕잠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추대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소문을 들은 충선왕은 자기 친아들인 왕감과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충선왕은 제가 읽은 기록 중에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지도자 중에서 가장 패륜적인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총애하던 후궁을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몰살했고 자기 친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뒤에 자신은 고려의 왕을 할 생각이 없고 왕감의 동생인 왕도를 후속으로 세우고 자신은 상왕이 되어서 영경으로 돌아갑니다. 영경으로 돌아가서 영경에 재미기덕이라는 누각을 짓습니다. 이른바 만곤당이라고 속칭 불리는데요. 책이 많아서 만곤당이라는 이름이고 당시 몽골에서 구할 수 있는 영경에서 구할 수 있는 전적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만곤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몽골의 최고 지식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노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고려에서 온 겁니다. 고려에서 재물을 자꾸 보내라 그래서 재물로 호의허식하면서 만곤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최고의 수준의 학사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말이 딸리는 겁니다. 말빨이 안 쓰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가장 똑똑하던 신하인 이재현을 불러들입니다. 이재현이 그때부터 영경에 간 거죠. 영경에 가서 만곤당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요수, 원명선, 조맹부 같은 사람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이재현 열전을 보면은 요수와 조맹부 같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래요. 이재현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경사를 토론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토론했을지를 기록이 남아있으면은 오늘날 많이 재밌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새로운 학문이었던 성리학 같은 거를 토론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재현이 만곤당에서 요수,
원명선, 조명부 등과 충선왕을 대신해서 토론하고 있을 때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아부에서 한자리 한몫 챙겨보려는 자들에 의해서 고려를 원나라의 내지와 똑같이 내성으로 편입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승만, 정한경 같은 무리들이 주장한 외교 노선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조선을 미국의 하와이 다음 가는 51번째 주로 편입시켜달라고 청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 정한경을 탄핵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이전에 임시정부 시절에 통령이던 이승만이 탄핵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승만, 정한경보다 800년 전에 이승만, 정한경과 똑같은 무리들이 이미 고려에도 있었죠. 고려를 원나라의 내성으로 편입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다는 소문을 들은 이재현은 망건당에 있으면서 원나라 도성에 글을 올려서 고려를 원나라 내성으로 편입하는 게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원나라의 창업주인 세조 쿠빌라이 칸의 조서를 인용하고 중용을 인용하고 고려라는 땅은 70%가 산지가 늪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원나라가 중국에서 큰 나라가 세국을 보살펴준 사례를 들고 고려가 원나라와 충실을 바쳤던 사례를 조목조목 거론하고 고려가 70%가 산지고 늪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외도 이 소식을 듣는다면 원나라에 복속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 상소를 올립니다. 이 글은 고려사 이재현 열전에 전문이 남아 있습니다. 명문장이죠. 이 글을 올리니까 고려의 내성 편입 시도가 잦아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이 고려의 원나라 편입을 막은 것입니다. 지식인은 이렇게 무력이 장악하고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글로써 중요하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현이 그런 일을 해낸 거죠. 원나라 때 고려가 원나라의 내성으로 편입되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자치주가 됐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걸 막은 건 정말 큰일을 한 거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제가 못했는데요. 이재현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현 선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